에 대해서 탄핵이 결정되고 특검이 결정되면서 특검 사무실 마련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예. 그때 그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기자들이 또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사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데만 해도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렸어야 돼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엄청나게 빨리 그 건물하고 계약을 맺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영수 특검이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냈기 때문이에요. 아하. 왜냐면 특검은 원래 나라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먼저 어허. 내지 않으면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품위가 안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니까 오히려 박영수 특검이 자기 돈을 먼저 빌려가지고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면서 특검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 시설이라던가 사람을 뽑는 일을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다 이뤄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 달 걸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수사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너무 많아요, 과제가.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고 좀 있으면은 이제 끝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너무 당연히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식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아하. 얘기가 있었었고 네. 예.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순실처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조사받으러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버티잖아요. 그건 무슨 근거예요? 그거는 검찰에서 기소한 거하고 특검에서 지금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검찰 본인 어허. 특검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구속해서 영장을 청구받아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닌 경우에는 특히 안종범이나 최순실처럼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기소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다른 별건이 되는 거예요.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내용은 별건 수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방어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강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또 그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정안을 월요일쯤에 지금 그 국회에 건의해서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아, 이제 잠깐만요.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네. 월요일 날 그 법을 낸대요? 그거는 정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안건이 그 전부터 계속 그 아니, 논의가 나는 우리 노 있었고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논의가 있었었고 아마 예.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정도에 국회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올리거나 그 즈음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박주민 변호사가 개정안 내겠다는 게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 개정안에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기간 네, 연장, 네, 그냥 그다음에- 강제 수사할 수 네, 있는 네. 것. 아, 강제 수사까지. 아하. 네. 그러면은 이번에 굳이 황교안 총리한테 직무대행한테 우리 연장해줘라 그러지 말고 직접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는 게 현재 특검법이 먼저 발효가 돼서 그 특검법에 근거해서 현재 특검이 꾸려진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개정안은 특검이 진행되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과거에 있었던 특검의 시초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약간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은 사실 쉽게 했지만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뭐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겠지만은 강제 수사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서 체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방어권을 좀 보장해줘야 되는 게 헌법상에 명시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그런 헌법의 하위법이 예. 중간에 개정되면서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올렸을 때 과연 그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방어권은 보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어쨌든 조금 강제성은 있지만 헌법 정신을 위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에서 소환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할 경우에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무슨 근데 사유 다 밝혔잖아요. 아프다. 예 아프다? 아프다. 네, 못 나가겠다. 공황장애다. 힘들다. 다 최순실이 밝혔지. 빙의한 줄 알았어요, 벼랑안에.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나오면 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나 네. 기간 연장만이라도 돼도 지금 아직 그렇죠. 과제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대통령 대면 수사 있죠. 네. 삼성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CJ, 롯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SK. 어떻게 해요? 그다음 지금 잡은 그 누구예요? 박채윤. 박채윤, 예. 아.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이 박채윤 씨가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청와대 비선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건의 중심이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며칠 남았냐면 이제 24일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말은 24일이지만 공소장을 써야 돼. 연장이 안 열흘 되면. 정도가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 한 열흘 정도가 필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15일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공소장 잘 써야 되잖아요. 너무 잘 써야 되죠. 예. 안 그러면 변호사 그 중간에 공소장 바꾸는 거는 사실은 검찰에서 봤을 때는 너네들이 공소 제기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공소장을 되게 잘 써야 되고 또 처음에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변호인들의 그 변호 논리에 다 깨집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삼성 법무단이 300명이 넘고요. 그 법조 관련된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그 외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막아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그 논리가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특검부 몇 명 뭐 이런 분들만 가지고는 힘들죠. 공소장 쓰기가 쉽지 녹록지 너무 않다. 어렵습니다. 아. 네. 네, 방금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박채윤 씨에 대해서 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막장 드라마는 주제가 끊기질 않아요. 시청률은 조금 떨어졌는데 네. 주제가 끊기잖아. 이게 박지훈 씨 약간 좀 이름 떨어지만 외우기도 하면 다시 힘들어. 나오고. 이름 외우기도 너무 많아요. 등장 인물이 너무 많아. 진짜, 근데 네. 이름 예쁘지 않습니까? 채은? 갑자기. 아니 어느 날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다. 걔 갖다 자전거 타고 가는 아저씨가 딱 돌아보더니 사실은 내가 네 아빠였다.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어디예요? 도대체 박지훈 씨 누구예요 여기? 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님이 지금 현재 그 청와대 비선진료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중심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에 혹시라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약물을 투여 뭐 주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그분이 대통령과 관련하여 그 이제 얼굴에 성형과 관련된 리프팅 실이 있습니다. 그 실 회사를 그 부인하고 동생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실과 같은 것이 사실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런 재료를 서울대 병원이든지 여기 어디든지에서 쓸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리프팅 실과 관련된 특허 소송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분이 지금 아마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미용 성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업의 이권에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총괄 예, 총괄로 보이는데, 조직책의 머리.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기술이나 의료계 인맥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인 아하. 의사 선생님이 하시고, 그 모든 사업적인 것은 부인이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인이 안정범 수석에게도 고맙다고 뇌물도 주고 백도 주고. 현금 2,500만 원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뇌물죄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안종범 수석은 협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박채윤 씨한테 뇌물 나오면서 빼박이가 된 거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네, 거죠. 빼박이 돼서 아마도 그 뇌물 수수죄가 더 추가로 기소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아하. 들고요. 만약에 안정범 수석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본인이 수수한 사실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왜 수수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정확히 밝혀서 더욱더 협조하는 것만이 설 길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백을 대통령이 받으라서 받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곤란하잖아. 대통령이 시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예. 좀 욕심이 생기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상까지. 네,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이야기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헌재에 대해서도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변론기일 두 차례 남았죠? 남은 기일이 몇 차례 남았어요? 두 차례. 두 차례. 네. 아하.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박한철 헌재소장이 물러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단 변호인 측에서 뭐 국회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박한철 했고요. 소장하고? 예, 예. 헌재하고 예. 두 번째 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우리가 신청한 증인은 전부 다 기각했느냐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정미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더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정미 권한대행이죠, 거기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렇게 예. 물어봤더니 대통령직 변호인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랬으면은 누구누구에 대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람까지 증인신문하고 이제 더 이상 끝내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 측에서도 오케이를 했고. 예.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라는 말이었다.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저 추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방어를 못하게 막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태도를 보아서는 더 추가로 증인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영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고영태가 어딨냐 물어봤더니 국민이 찾아줄 것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국민이 찾아준대요? 예, 자기네 측 증인이면은 자기네가 주소를 확인해서 데려오고 오든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정미 재판관에서 혼났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왜 자꾸 신속성만 강조하냐,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지난번 재판부터는 패턴을 바꿨습니다. 신속성 얘기 전혀 안 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성.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더욱더 추가로 낼 증거가 뭐냐? 내가 내라는 거 냈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정확히 밝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아서는 3월 13일 전에 신속성과 공정성을 모두 담보한 채로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의 변수는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참석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한 번 안 나오고 시간을 더 끄는 건데 그것도 아마 한 번 정도는 허용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이 헌재, 이 네. 위중한 국정 중단의 위기 상황에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네. 이 재판을 헌재 재판 판결을 끌려고 하는 것이니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번 나오겠다 했으면 나와라. 만약에 네. 못 나오면 더 이상 이제 없다. 이렇게 정확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혼란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